예, 저 인천 남동을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유상임 장관님, 네, 예, 지난 8일 제가 국정감사 때 그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5G 서비스에 대해서 점검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보름 동안 시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이 측정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372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그 5G 속도 측정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주셨는데 그 지난번에 정부에서 5G 조사했을 때 인천광역시가 1115 메가bps로 전국 1위였어요. 여기 이제 PPT 보시면 그 광역 지자체별로 순위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측정을 해봤어요. 여기 그 오류값을 제외하고 순수한 5 측정값이 363개인데 608 메가bps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측정한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같은 지역도 2배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었고, 뭐 가령 인천 남동구청 앞이 332 메가bps가 있었고, 어디는 713이었고, 또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서도 같은 장소에서도 또 그 다르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측정한 것은 최신 사양의 안드로이드 단말기로 최상의 조건에서 그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천 지역이 1000이 넘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소비자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 발표는 이렇지만 내가 실제로 그 이 속도나 이용하는데 그 적용하기에는 절반 수준밖에 이게 효율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비싼 5G 요금에 비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이 품질 평가 사업 예산이 1년에 한 16, 작년에 16억, 올해도 한 1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하는 이유가 이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품질 개선 및 투자를 유도한다는 건데, 그 장관님, 이 측정치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쓰는 거가 한 제가 보기에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이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적의 상황에서 이제 평가를 여러 이제 비교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용자께서는 이런 최상의 조건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단말기가 최신 거냐, 뭐 충전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불필요한 앱을 지금 여러 개 사용하느냐, 아니면 다중이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 또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도 이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가 더 편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감을 하면서 그 국민들,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고, 저도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결과를 갖고 정부 측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또 대안을 마련한다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이용자들이 느끼는 거하고 정부 측정치하고 좀 이 갭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10억 넘게 돈을 들여서 하지 않나요? 도움이 되고, 이게 자동차도 사실 가장 좋은 조건에서 연비를 측정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환경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데, 이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 뭐 최빈 시간이라든가 인구 밀집 지역, 또 건물 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통신 품질 서비스에 좀 기여하고 그 소비자들한테도 제대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저 잠깐 멈춰주시고, 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님 오셨나요? 예, 예. 이상중 원, 예, 예. 마이크 좀, 아니면 잠깐 나오셔도.
네, 이상중입니다. 예, 제가 지난 국감 때 그 중국 내에서 한국인이 인증 계정이 거래돼서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임영웅 콘서트가 50만 명이나 몰려서 티켓팅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어떤 중국 사이트에서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영향도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기억하세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그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인 인증 계정이 중국에 팔리게 된 게 왜 그런지 혹시 파악 좀 해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인 인증 계정이 중국에서 팔려갖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세요? 예,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예. 누구야? 아 제가 국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 국감 때 그날 오셨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지금? 저거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한국인 인증 계정을 중국에서 거래해갖고 이렇게 그 우리나라 티켓을 그쪽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임영웅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50만 명이 몰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폐해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아직 전혀 모르세요? 예, 제가 아직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아니 드리도록 국감에서 의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도 모르고 계세요?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구야? 그러면 그 오후에 제가 다시 물어볼게. 어? 그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잠깐. 아 그리고 유상민 장관님, 그 지난번에 제가 한림원 원장 부원장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회 저희 의원실을 거짓으로 답변을 했어요.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해서 출근 안 시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직무정지 통보도 내렸다 그러고 분리시켰다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도 없고. 그 장관님 이거 거짓말하고 과기부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그 분리를 즉시 했다 이렇게 보고를 그러니까 받았어요. 과기부에서 거짓 보고를 하고 저희 의원실에도 거짓 보고를 했어요. 네. 박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를 상대로 임영웅 티켓팅이 왜 어려웠는지 중국 내의 한국인 인증 계정 불법 판매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이상중 원장은 2025년부터는 본인 인증 건수가 많은 이용 사이트 위주로 본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키사에서 본의원실로 또 자료를 보내서 체계적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키사의 점검 상황을 확인하라고 본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상중 원장은 제가 그 질문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는 지난 10일 우리 과방위의 국정감사를 부정하는 행위고 본의원을 기망한 행위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3주째인데 저는 국정감사 3주 동안 단 하루도 위원장님이 종료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까지 국정감사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 새벽 1시 16분까지 국정감사를 하고 의원회관에 가서 정리를 하고 제 집이 인천입니다. 인천 가서 1시간 반 자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내용과 더불어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정감사장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온 증인은 어떻게 와서 국감장에서 이것도 종합감사하는 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키사 이상중 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제13조 국회 모욕죄와 제14조 위증 등의 고발 등 제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사장님이 두 번째 나오셨는데 진정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고용부에서 부상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여전히 인정을 안 하시는 게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인정을 안 하시니까 이게 뭐 중대재해로 판정 나면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죠? 저희가 아까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거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보고받았고요. 그리고 그 제가 질병 정말 선제를 나쁜 받은 거는 여기 국감에 10일 날 주석하고 고용부는 7일 날 이렇게 부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날 결정이 안 난 것처럼 와서 또 속이셨어요. 그것도 저한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세요? 알고 왔는데 모른 척했잖아요. 그날도. 그렇진 않습니다. 의원님 지난주 금요일 날 질병산재가 사고산재로 바뀐 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환노위 국감에 나갔었는데 고용부에서는 7일 날 보냈다 그랬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고용부 거는 맞습니다. 예, 의원님 7일 날. 예. 근데 여기 국감에 10일 날 오셨어요. 예, 예. 그때 그 부분에 모든 관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때 그 부분 상상이 왜 이래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근데 그 부분에 하겠습니다. 관한 질문은 없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참고인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유 장관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그 지난 국감 때 제가 KT HCN 불법 영업 지적을 했죠. 네. 이게 HCN에서 아파트에 블랙필터 설치해서 그 방송이 안 나오게 한 다음에 그 고가 상품 유도해서 영업하는 거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포항 쪽을 지적을 했는데 충청북도에서도 여러 군데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데 여전히 HCN은 이게 그 본사 책임이 아니고 하청업체의 책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하셨는지 네.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그 변경 승인 조건 위반이 확인됐고요. 네. 그래서 방송법에 따라서 시정 명령 조치하고 제어가 심사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KT 사장님, 이게 HCN이 KT가 사실은 대주주잖아요. 근데 지금 하청업체 책임이라 그러고 본사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어요. KT 사장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올해 초에 신규 대표가 부임해서 지금 과거의 비정상 영업 행위는 완전히 HCN 차원에서는 다 건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약간의 남아있는 것들도 완전히 제거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KT에서 좀 잘 좀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책임을 그렇게 미루니까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 그 과기부 국감할 때 KT 일대주주가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려된다 그랬는데 그 국감 직후에 KT에서 5,700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게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지만 어떤 그 통신 인프라 인력을 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구조조정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현동 화재처럼 통신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조도 그렇고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1차 그 구조조정 그 접수를 받았는데 되게 미약한 것 같아요. 올 목표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통신 인프라가 이렇게 되면은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 통신 인프라가 어떤 국민들이 국가 차원에서 구축된 것도 있고 그리고 KT 인프라가 뭐 LG나 SK에 비해서 우월하잖아요. 그게 사실 국가나 국민들이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구조조정하면서 팽개쳐도 되는지 그런 문제의식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력 구조 조정을 신설회사를 만들어서 그걸로 보내고 등등 하는 조치는 지금 이게 그냥 놔두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들은 전부 다 나이가 많은 인원들이고 정년이 뭐 얼마 안 남아서 향후 5년간에 걸쳐가지고 1년에 600명, 630명 이상씩 5년간에 걸쳐서 3천 몇백 명이 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신입사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장님 그 연초에는 구조조정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현대가 들어오고 바로 구조조정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가 들어오고 현대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현대가 하는 뭐 하다못해 광고도 현대 쪽에 그 광고사에서 하고 여러 가지가 현대가 하는 일을
KT에서 다 그쪽으로 일이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려가 현대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구나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거기에 구조조정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과 현대가 제1대 주주가 된 거 하고는 제가 뭐 다놓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근데 제가 보기에 관계가 오비락인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그렇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그 사장님은 구조조정 같은 건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강압적인 인위적 예. 규모 구조조정은 안 나오고 있고요. 경영이라는 것은 항상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늘상 해나가야 근데 지금 된다고 5,700명을 하는데 OSP에 3,400명을 해서 다시 법인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1차 해갖고 한 800명도 안 되게 일단 신청을 한 것 같아요. 4분의 1도 안 되는 인력이. 제가 지금 저녁 그다음에 금방 현업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한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고 좀 잘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일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일대주주 들어온 현대도 상당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예, 하여튼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기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일대주주 바뀌고. 네, 지금 구조조정 문제는 어쨌든 지금 민영화된 상황에서 공공성이 있지만, 네네, 그 부분은 이제 품질 저하나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예, 노종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세요. 예, 김혁 대표님 김현 의원님이 받으시죠. 지난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가셨었죠? 네네. 그 AI 클라우드 IT 분야 협력 5개년 파트너십 맺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제정한 클라우드 액트법 있잖아요. 뭐 네네. 서버에 대한 열람 접근 가능하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데 MS와 KT가 클라우드 AI 협력 이렇게 하면 이게 안전할까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저희들은 검토 결과 예. 이렇게 해야 앞으로 훨씬 더 예. 데이터라든지 우리 주권 이런 것들을 주권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 그 정리하고 관련 자료 좀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자료 같은 건 좀. 그 관련 자료를 하시면 어떤 내용? 예. 예, 그거는 지금 어쨌든 돌아가서요. 그럼요.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예. 그 의원실한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거 해도 네네.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야 더 잘 지켜지지 않겠냐. 더 잘 지켜진다. 예, 예. 일각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아무튼 더 잘 지켜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됐습니다. 예. 네.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 의원님 4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할림원 네,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원장 부원장 비리 제가 국감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근데 부원장님이 지금 9월 12일자로 출근 안 하고 10월 4일자로는 직무집행정지 통보를 내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하니까 업무를 계속 하고 계세요. 과기부에도 업무 안 하는 걸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직무정지 이후에 예. 회의 참석하고 한림원 방문한 건이 총 4차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확인하신 거죠. 제가 오전에 얘기해 갖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 감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기부에서? 예, 그리고 피해자하고 같은 층을 써갖고 분리 조치도 안 돼 있고 회의도 원장님 옆에 앉아서 회의도 참석하시고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감사는 실제를 했고요. 근데 여기 4번 참석이 와서 업무를 본 것이라기보다는 뭐 회의 참석, 그러니까 10월 4일부터 업무 정지됐는데 10월 11일 날도 제3회 대외협력위원회 참석해서 여기 사진을 보면 원장님 옆에 앉아 계세요. 네, 제가 보니까 원장님하고 지금 부원장님이 내년 임기가 2월까지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뭉개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우려되는 거는 PPT 좀 볼게요. 여기 부원장님이
대한금속재료학회 학회장 하실 때 지금 장관님이 이사하셨어요. 장관님이 총괄 지금 부원장님이 회장하고 장관님이 그때 뭐 하셨죠? 글쎄요, 여기 뭐 여기 했는지 나오죠. 기억이- 예. 대외 이사님과를 하셨어요. 네네. 이게 지금 감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장관님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장관님이 감싸고 있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구도가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 부원장님께 업무 참여 금지와 방문 자제를 다시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그 임기가 내년 2월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강력하게 징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국회 차원에서 뭐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이러시면. 예, 한림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원로와 석학들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 조치를 잘 하셔야죠. 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히 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서 엄중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한림원이 과학계 기술 파리페이처럼 그렇게 낙인 찍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관님까지도 저렇게 연관이 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충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